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이제 수의 연산하는 방법을 좀 배울 겁니다. 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칙 연산의 뜻은 뭘 배울 거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그냥 곱하기하고 나눗셈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우는 게 우리 오늘의 주 목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얘네들의 그 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덧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 수의 덧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수하고 유리수의 저번 시간에 배웠던 토픽 있잖아요. 그 정수하고 유리수에 관해서 이제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배울 겁니다. 맨 처음에 덧셈 해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부호가 같은 두 수거든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냐 봤더니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의 공통인 부호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예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예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예제를 보면 어떤 식의 예제가 있냐면 마이너스 4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가 있답니다. 그럼 얘처럼 두 개의 부호가 같은 것에 관한 이제 덧셈을 하고 싶을 때는 얘네들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를 지운, 즉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절대값은 4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절대값은 8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두 개의 공통인 부호가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를 공통인 부호로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면 4하고 8을 더하게 되면 12가 될 것이고요. 그 앞에다가 기분 좋게 마이너스만 딱 붙이게 되면 우리의 그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호가 다른 경우에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랍니다. 부호가 다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호가 다른 두 수랍니다. 이제 다른 것에 이제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두 수의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에 이제 차랍니다. 절대값 차. 그러니까 절대값 차를 먼저 붙이시고 그 다음에 그거의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른다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될 것인데 한번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에 플러스 7이라는 숫자가 있답니다. 이런 식이 있다고 쳤을 때 얘네들의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기호는 4가 될 것이고 얘는 절대값 씌우면 뭐가 되냐면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이 큰 거에서 절대값 작은 것을 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빼냐면 절대값이 큰 7이라는 숫자에서 절대값이 작은 무슨 숫자? 네, 4라는 숫자를 이렇게 뺄 거예요. 뺄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부호는 어떤 것을 쫓아갈 거냐면요. 둘 중에서 어떤 거? 큰 거를 쫓아갈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네들은 마이너스고요. 얘네들은 플러스인데 절대값이 7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의 부호인 뭐를 쫓아가냐면 플러스를 쫓아간다는 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면 7에서 4를 빼면 3이 될 것이고 그 앞에 플러스를 붙이려면 문제의 정답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처럼 두 수의 부호가 다른 덧셈을 할 때는 절대값의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뺀 다음에 큰 수의 부호를 쫓아가게 되면 계산이 완성된다는 거가 되죠. 그럼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는 절대값에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항상 0이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어떤 예제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 플러스 5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5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앞으로 5발자국 갔다가 뒤로 5발자국 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위치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한 위치가 같죠.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동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처럼 절대값이 같은 하나가 그 두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가 됐으면 걔는 0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은 두 수의 합은 0이 된다는 거고 그럼 이것도 되는 거예요. 플러스 7하고요. 플러스에 마이너스 7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값도 뭐가 되냐면 그냥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면 문제 풀기에 좀 더 수월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덧셈을 하는 방법을 봤는데 덧셈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법칙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보죠.